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소상공인입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발길이 끊겨 온기마저 빼앗긴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전라북도 전통시장연합회 하현수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장 하현수입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엇보다 소상공인, 그중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좀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데 직접 현장에서 느껴지는 바는 좀 어떤가요? 네, 저도 새벽 4시 10분이면 저도 집에서 이제 가게를 나옵니다. 저는 이제 도매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도매업이라는 소매 장사들이 되셔야 그분들이 물건을 와서 가져가는데 네. 소매가 안 되다 보니까 물건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고 이분들이 어서 장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 코로나19 이전과 지금 좀 달라진 점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시장이라는 공간은 네. 유치원생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을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서 밥도 한 그릇 드시고 네. 또 그러다가 돌아다니시다가 뭐가 물건에 좀 싱싱하고 좋은 거, 싼 거 있으면 집에 사가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정부의 지침이 이렇게 잘 따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잘 따르다 보니까 시장에 오는 사람 숫자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지금 자녀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인터넷으로 해서 물건 구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물건을 받아보니까 이 물건이 아주 싱싱하고 시장에 다닐 때보다 물건이 값이 싸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시장에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인터넷 구매를 한다면 네. 이 상인들이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또 앞선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지자체별로 이 지역화폐를 좀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능감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먼저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다 주었습니다. 네. 그때 다 주면서 기간을 줬어요. 언제까지 쓰라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 기간에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카드형으로 줘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써서 2018년도 대비 5월 말 6월 초 매출은 오히려 더 상승된 네.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카드 회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네. 그다음에 2차, 3차는 선별적 이렇게 지급을 해서 네. 그분들이 돈을 썼는가 안 썼는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모를 정도였어요. 네. 이건 좀 잘못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네. 거의 다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지역에서 선순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도민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는 좀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즉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요. 네.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로 대박이 난 효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마 5, 6월 달부터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1년 예산은 그 전에 짜여지는데 네. 왜 처음에 10% 행사를 하고 10% 캐시백 행사를 왜 해요? 이것을 3%나 5%로 해서 장기적으로 금년 내에 해줬어야 맞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역할론에 대해서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반대로 이제 상인들을 위한 대출이나 지원금 등도 좀 시행되고 있는데 상인분들의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실제 운영난 극복에 좀 도움이 되나요?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도 정부에서 네.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이렇게 담당이 돼서 네. 그 몫으로 이렇게 받는데요. 거기에는 재난지원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대출금이 끼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대출금이라는 것은 네. 상인들에게 빚을 줘서 나중에 갚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대출금을 중장기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정부에서 이자를 좀 싸게라도 해서 네. 우리 상인들이 빚을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이런 자금을 주는데 네. 그러한 역할로는 않고 빚 액수만, 그러니까 대출 액수만 몇 프로다.
이런 것만 한정을 지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에 돌아오는 것, 체감을 느끼는 상인들은 별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직접 또 시장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사도 하고 계시고 또 오랜 세월 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좀 대표해 오신 분이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셨으니까 정부에 이런 내용으로 좀 현실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네, 어떤 지금 게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이나 임대라는 가게들이 여기저기 가보면 많이 붙어 있고 이미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저는 고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정비가 뭐냐? 가게 임대료,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 계시잖아요.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5년, 10년, 15년, 20년을 함께 남남이지만 친척같이 지낼 정도로 다정다감하게 그 안에 지내고 있는데 장사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자를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또 잘렸어야 되고, 또 그 임대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안 내면 가게 나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러한 고정비 부분은 일찍 좀 생각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줬을 때 제가 사실은 2021년 3월 30일까지 전국 상인연합회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야 임대나 폐업 부분에 조금이라도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뭐 설날이나 명절 하면은 대통령 후보부터 뭐 의원들까지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건 꼭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막 목소리를 외치곤 하는데 이 상인들의 목소리가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좀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선거철 때뿐만 아니고 홍보하고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전통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 산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전통시장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들은 표처럼들 쓰고들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왔다만 가시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들으시는 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 뭐를 좀 해줘야 될 것인가. 물론 그 대안은 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시장의 주인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 하지만 그걸 요구를 했을 때 관철시키는 정치인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귀담아 듣고 한 가지라도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정치인들에게 제가 역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귀담아 들은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또 시장 상인의 역할도 좀 큰 것 같은데요. 이 시장 상인으로 등록된 분들도 좀 계시지만 노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인의 차원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전국 상인연합회장 때 노점상 문제를 거론해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때 노점상 부분 들어가서 50만 원 받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건의를 했냐면요.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 취지와 목적은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그걸로 해서 좀 회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주었는데 그래도 가게를 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있으신 분들은 1차, 2차나 3차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매출이 떨어졌다라면. 근데 노점상은 못 받았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노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러한 근거를 만들고 국회의원들과 같이 정치권에서도 근거를 만들어서 이러한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맞다. 해서 이번에 4차 재난금을 풀었다는 말씀 드리고 상인에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정읍에 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정읍 샘골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샘골 시장 상인회는 상인회 안에 회원들이 낸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노점에 계신 분들이 회비를 안 냈다라면 똑같은 여건에서 상인회에 하는 일에 똑같이 형평성 있는 일에 받을 수 없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이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 가서 택배를 통해서 좀 많이 음식이나 식재료 배달을 좀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도 좀 이 배달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중기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수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뒤처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몇 개 시장은 이미 배달을 시작을 해서 지자체와 같이 협조해서 배달을 시작한 곳이 몇 개 시장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인프라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상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데만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네. 노하우가 좀 있는데 지금 이런 인터넷 같은 판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유능하게 컴퓨터 좀 다뤄야 되고 네. 이런 인터넷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인건비 이 비중 부분에 이 지자재나 도나 국비가 네. 조금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또 전국 상인연합회장 때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좀 정부의 지원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 시장 상인들 스스로 좀 자구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전국의 시장들을 다니면서 우리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럼 장사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상인들이 아침에 집에서 우리 시장으로 출근할 때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 나 오늘 놀더라도 내 시장 내 가게 가서 놀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시는 상인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나온다라 생각하면 우선 고객의 눈높이에 먼저 우리 상인들이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말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의 사갈 수 있는 물건들을 조금이라도 갖다 놓고 팔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옛날 물건 그대로 놓으면서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저는 이것은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오히려 망치는 격이 된다. 그래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상인회의 시장 상인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확실히 좀 시장을 가보면은 예전에 전통시장에서 벗어나서 현대식 건물에서 좀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은 인프라가 조성된 걸 알 수 있는데 이 전통시장이 좀 관객들로 문정성시를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이 전성기를 좀 더 길게 누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좀 구성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장마다 다니면서 아케이트 시설을 보면서 굉장히 후회감을 느낍니다. 아케이트 시설이요? 그 이제 비가림이나 눈 올 때 눈가림을 해주는 역할인데요. 자, 57년생에서 63년생까지 생들까지 그때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애들 낳았을 때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한두 명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이미 학교의 숫자는 그때부터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우리 때 40명 배울 거 50명 배우면서 좀 고생들 했더라도 학교 많이 앉았으면 지금 학교 많이 폐교된 데 없을 겁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전통시장도 5일장 개념을 살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일장 아케이트 시설을 안 해놓은 데는 옛날에 5일 장날 보면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소장도 쓰고 그 안쪽에서 엿장사도 오고 별 이렇게 장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손자 손녀들 그다음에 모임에서 같이 오시면 이분들에게 차라리 점심값 온누리 상품권 5,000원짜리를 준다든지 10,000원짜리를 주어서 이 시장에 다시 모이게끔 하는 역할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 전통시장은 뭔가 거리 그다음에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고지시란 말처럼 약간 지킬 것은 지켜나가면서 그 강점을 그대로 이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전국에 좀 전통시장 변화 바람을 몰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라고 대표적으로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또 직접 발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전통시장과는 좀 전혀 다른 컨셉이었는데 좀 이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뭐 주변 반대라든가 이런 게 좀 없으셨나요? 제가 청년몰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 인근에 한옥마을이 4차선 도로 하나 남부시장의 직선거리로 200m 거리입니다. 여기에 주말에 2011년도, 12년도 이때 300만 명 내지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신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을 우리 시장에 좀 유입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한옥마을이 뜨니까 전주 남부시장을 한옥마을 시장으로 개명을 한다? 나무 간판인 것을 무슨 LED 간판으로 교체를 한다? 네. 저는 이런 것보다는 볼거리가 됐건 먹을거리가 됐건 즐길거리가 됐건 뭔가 좀 거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을 타켓을 삼아서 이 사람들을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네. 그래서 21살에서 39살까지의 청년을 데려다가 뽑아 놓으면 네. 이 사람들이 그 공간에 젊은 사람들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물건을 갖다 놓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 그게 이제 전국 최초로 효과적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 최초로 네. 야시장 공모 사업도 전국에 부산 깡통시장하고 전주 남부시장이 선정됐을 때 네. 이것도 전주에 오면 저녁에 놀거리 볼거리가 없다 네. 했는데 야심차게 준비해서 그 한옥마을과 연계한 야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장은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 정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 7,000명 이상 정도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네.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회장님, 그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이 새로운 피, 젊은 상인들이 많이들 전통시장으로 와가지고 활발하게 좀 이 성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필요한 지원책이라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청년몰에 대해서 이 사업을 받으려고는 시장에서 견학을 오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군 단위에서 온다라면 오히려 저는 시니어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니어몰로? 제가 지자체 장이라면 네. 저는 청년몰 사업비를 받아서 시니어몰을 만들어야 된다. 즉 왜냐? 네. 지금 시니어몰이라는 사업비는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 226개 지자체 장님들이 선거에 나올 때 공약에 청년 젊은 사람들을 우리 시군에 유치해야 되겠다 하면 네. 밑에 있는 공무원은 그거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예산을 가져와서 시니어몰을 만들면 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나 만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창출을 했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네. 그래서 그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역할은 청년몰이 됐건 시니어몰이 됐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니어몰이 좀 이 명칭으로만 들어서는 좀 와닿지는 않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예시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네.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하시면 시니어몰로 이렇게 전주 남부시장이 21살에서 39살까지를 청년몰로 했으니까 네. 이것은 뭐 60살에서 저희가 봤을 때 한 70살 정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도 해주면서 하는 몰. 네. 그래서 청년몰 같이 가게를 뭐 10칸, 15칸, 20칸을 만들어주면서 네.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와서 장사할 수 있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같이 된다. 그러면서 시장에 예를 들어서 없는 품목이 왔을 거다 이겁니다. 네. 청년몰이 들어와도 없는 품목을 뽑아놨을 것이고 시니어몰이 들어와도 시장에 없는 품목을 만들어놨을 거니까 네. 품목 수가 늘어나면 시장은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정년 퇴직하고 나서 또 제2의 인생을 전통시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네. 군 단위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네. 이 젊으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꼭 거기에만 고집하지 말고 그렇게 조금 융통성 있는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좀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앞으로도 뭐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한 방향 모색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하시고 좀 구상하신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자, 저는 상인들의 생각과 의식이 먼저 바뀌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보조를 해주고 우리 도와 14개 시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객들의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상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마트, 백화점이 2006년도부터 생기고 2005년도 전에를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장사가 잘 됐습니까? 그런 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상인들의 생각과 의식이 안 바뀌고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도민들, 시민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래도 우리 자영업자들끼리 같이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먼저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살리는 역할에 촛불이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경기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다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을 시장 상인들, 그들을 위한 촘촘하고 발빠른 정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을 주고받던 시장이 도태된다면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요?
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속히 실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전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